자, 절대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까지 해왔던 부등식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그전까지 해왔던 부등식은 이 부등식의 카테고리 안에서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조건부등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x 더하기 1이 3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을 때 x가 2보다 커야지만 참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라고 불렀어요. 맞나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라고 불렀죠. 맞아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이 조건에서만 x 더하기 1이 3보다 크려면 x는 2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이 걸렸고 저 x에 대해서만 저 부등식이 참이었으니까 이걸 조건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배울 것은 절대부등식이고요. 아이씨 자꾸 땡겨 이게. 자, 절대부등식이고요.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죠? 요거는 항상 참이잖아.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참인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참이면 절대부등식이다 이거예요. 마치 방정식에서 항등식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항등식이 뭐예요? x의 값이 뭐가 되든 간에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x의 값이 뭐든 간에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오른쪽 보도록 하시면 오른쪽에 두 실수의 대소 판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죠.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것일 것이다. a에서 b를 뺐는데 0과 같으면 그러면 a랑 b는 같은 것이다. a에서 b를 뺐는데 얘가 0보다 작으면 a보다 b가 클 것이다. 다 알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 안에서 a와 b의 크기 관계는 a제곱과 b제곱의 크기 관계와 같습니다. 둘 다 양수이면 큰 수가 제곱해도 커진다 이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네, 넘어가요. 자, 30번. 네, 1번 볼게요. a제곱 플러스 5b제곱과 그 다음에 4a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물어봤어요. a가 b가 뭔지 모른대. 알겠지? 자, 그러면은 먼저 모를 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빼는 거예요. 빼가지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제곱 뺄게요. a제곱 플러스 5b제곱에서 빼기 4ab를 만들어주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겠다 이거야. 아시겠지?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b 순서로 만들어주고요. 아, 절대부등식에서 내가 요거 깜빡했네요. 절대부등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완전제곱식입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돼요.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중3 때 배운 실수의 정의 있잖아요. 실수의 성질.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그 완전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절대부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풀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막 설명을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있진 않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절대부등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b의 플러스 5b제곱이 됩니다. 자, 완전제곱식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다라고 하면 완전제곱식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지?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2b의 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다가 만들어지고 a도 실수고 b도 실수야. 그러면은 a 빼기 2b도 실수고 이건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의 숫자를 더해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a제곱 더하기 5b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그 둘의 크기 관계는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루트 a 플러스 루트 b랑 루트 a 플러스 b의 크기 관계를 비교하래요. 이거 작년에 도담고인가요? 시험 문제였어요. 서술형.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건이죠. 자,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왔으면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하세요. 제곱해도 크기 관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얘네 둘의 크기 관계를 보고 싶지만 얘네 둘의 크기 관계 보는 것보다 뭐가 쉽다는 거야?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과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의 크기 관계를 보는 게 더 쉽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 관계를 볼 거예요. 자, 앞에 거 통째로를 제곱한 거를 전개해주면은 a 더하기 2 루트 ab 플러스 b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a 플러스 b가 되는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볼게요.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a, b, b가 다 지워지게 되겠고 2 루트 a, b가 나오게 되는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얘는 양수야. 그치? 앞에서 뒤에 거를 뺀 결과가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서술형이었고 이 풀이 자체가 정답이었어요. 알겠니? 도담. 네. 도담. 자, 3번에 5의 8제곱과 3의 12제곱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의 8제곱, 3의 12제곱은 일단 지금처럼 거듭제곱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 첫 번째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가? 근데 지금 밑이 하나는 5고 하나는 3이기 때문에 밑이 안 같아져요. 그 밑을 같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지수를 같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지수를 같게 만들어 볼게요. 얘를 5의 제곱의 4제곱이라고, 얘는 3의 세제곱의 4제곱이라고 보면 25의 4제곱이랑 27의 4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큰 거예요. 알겠죠? 요것도 뭐 쉽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많이 소실하지도 않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거기에 나오는 그 절대부등식들을 볼 건데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절대부등식 중에 첫 번째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나한테 많이 묻는 문제가 선생님 여기 있는 걸 암기하면 절대부등식 다 풀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절대부등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개 정도 배울 건데 그건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야. 말 그대로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지 거기 있는 거를 외운다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절대부등식을 다 배운 건 아니야. 마치 이런 느낌인 거야. 선생님 여기 있는 항등식을 외우면은 항등식을 다 풀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항등식도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항등식 배울 때요. 항등식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었다고. 그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시로 나와 있는 항등식을 외운다라고 해가지고 항등식문을 다 풀 수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절대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배우는 예시 몇 가지를 외운다 그래서 절대부등식 문제 다 푸는 건 아니야. 너네들은 어떤 걸 항상 기억해야 돼? 완전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절대부등식을 갖다 주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절대부등식을 갖다 주더라도 이걸로 다 풀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 아래에 있는 거를 외워도 뭐 외워서 풀래요 라고 해도 뭐 그건 너희들의 자유지만 거기 있는 걸 외운다고 해가지고 절대부등식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a제곱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ab의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a가 뭐든 b가 뭐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건데요. 자, 증명합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되잖아요. a제곱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ab에 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집니다. 플러스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그리고 저 뒤에 b제곱 이렇게 있죠. 맞나요? 요거 추가시킨 거죠. 이만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야. 뭐에 대한 완전제곱식이냐면은 a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b의 완전제곱식이고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은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다가 돼요. 됐나요? 자, 그럼 a랑 b가 실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실수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실수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 식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식을 변형한 게 이거니까 저식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a제곱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ab의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냥 저거 자체가 완전제곱식이잖아. a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저것도 항상 참이다. 라는 거 알겠죠? 자, 세 번째가 니네가 이제 내가 고1 때 지금도 고1이죠? 네. 자, 너네가 이제 상 배울 때 내가 니한테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곱셈공식이 나와 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쟤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었냐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에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치? 그때 얘가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3개를 다 더했기 때문에 이 식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더라도 식은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알겠죠?
그냥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다 증명도 되고요. 문제풀이도 그냥 다 완전 제곱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 쓸데없는 질문이, 선생님 실수가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실수가 아닌 건 안 나와요. 알겠죠? 넘어가. 자, A랑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자, 1번. a제곱에 플러스 2b제곱이 2a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래요. 자, 얘가 크거나 같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려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에 b제곱 하나 가져오고 플러스 b제곱 하나 뒤에다 두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고, a-b의 완전 제곱식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자, 얘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식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 보면 루트 a-b가 크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보다. 자, 그럼 여기 a가 b보다 크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 a 빼기 b가 b보다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a랑 b가 서로 양수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시면 단 a랑 b랑 서로 양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크기 관계를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루트가 써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제곱한 것의 크기 관계가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제곱해주게 된다면은 a-b가 생기고, 오른쪽 제곱해주면 a-2 루트 ab의 플러스 b가 생겨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이렇게 지워지고요. 요거 이렇게 이항되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루트 AB가 되고 크다. 요거 이항되면 2B다가 돼서 루트 AB가 B보다 크다가 되는데, 절대부등식 문제가 절대 서술형으로 이런 거가 애매한 게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야, A가 B보다 크잖아. 얘는 루트 b 곱하기 b죠. 루트 b제곱이라고. 맞아요? b는. 근데 a가 b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b보다 크지.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b보다 크므로 얘가 참이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럼 얘가 참이므로 얘가 참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니? 그럼 이런 것들을 글로 쓰기도 난잡하고 선생님들이 읽기도 싫으니까 이런 애매한 건 잘 안 내. 그 낸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도담 중학교 나왔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라든가. 알겠나요? 도담 고. 도담 중에 절대부등식이 왜 나와? 제정신이야? 개떡같이 말해서 살떡같이 알아들어야죠. 내가 말실수 하루 이틀 합니까? 어? 내가 말실수를 하루 이틀 해요? 어떻게 해? 내가 입이 따로 노는 걸. 머릿속에 있는 말이랑 나오는 말이랑 다른 걸 어떻게 해? 응? 자,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뭐라고 했어?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산술, 기하, 조화, 평균에다가 별표. 자, 지금 당장 있는 거가 아니라 걔네들 여자 곁에 가서 받아가. 여자 곁에 줬다고 가서 받아가라고. 뭐 어딘지 어떻게 알아? 아, 이렇게. 자, 산술기하 평균은요, 네, 절대로 장담할게. 산술기하 평균이 문제의 타이틀은 아니야. 산술기하 평균이 문제의 타이틀이 되진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적어놓기는 산술기하 조합 평균이라고 적어놓지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만 하잖아요. 여기 지금 3개가 나오는데요. 그 3개 중에 산술기하 평균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조합 평균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옵니다가 아니라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요, 문제의 타이틀로는 절대 안 나오지만, 너네들 나한테 계속 수학 공부를 배우다 보면은, 또는 어디 가서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현상들, 나중에 내가 딱 얘기해주잖아? 그러면 나중에 니네가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가 예상했던 행동을 그대로 보입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 때요. 어느 순간인가 막힐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막힙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아니더라도 고2 때도 고3 때도요. 최대를 구하거나 최소를 구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언젠가 반드시 막혀요. 근데 그 반드시 막힐 때 선생님 저 여기까지 풀었는데 이거 어떻게 최대를 구해요? 이거 어떻게 최소를 구해요? 라고 나한테 딱 물어요. 그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던질 거야. 야 그거 산술기야. 그러면 너네가 아 산술기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고3 때까지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산술기하는 절대로 한 문제에 타이틀이 될 정도의 비중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문제를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쭉 풀다가 마무리, 가장 끝에서 마무리 한 줄을 하는 게 산술기하예요. 니네가 앞으로 이제 고2 때도 고3 때도 계속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딱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쫙 풀다가 마지막에 딱 막히면 항상 생각하세요. 산술기하를. 자,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일단 산술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 기하 평균은 루트 a 곱하기 b. 그 다음에 조합 평균은 a 플러스 b분의 2ab인데요. 이때 이 크기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는 게 산술기하 조합 평균이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만을 거의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나요? 그럼 저게 왜 항상 성립하느냐? 자, 왼쪽 거 제곱하고 지금 이 산술기하 평균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자, 저게 성립하거든요. 그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A 플러스 B도 0보다 크고요. 2루트 AB도 0보다 크기 때문에 A 플러스 B와 2루트 AB의 크기 관계는 저것들의 제곱의 크기 관계가 서로 같습니다. 맞아요? 얘와 얘의 크기 관계는 얘를 제곱한 것과 얘를 제곱한 것의 크기 관계가 서로 같다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과 그 다음에 2루트 ab의 제곱의 크기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둘을 빼볼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럼 왼쪽 거 제곱하게 되면 왼쪽 거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빼기 뒤에 거는 4ab예요. 그럼 얘랑 계산이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2ab의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고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건데 알겠어? 항상 성립하는 건데 되게 중요한 거 또 나와요. 내가 지금 저기 보라색으로 쓴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A랑 B랑 서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이 같다는 언제 성립해요? 그치,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이 같다 있잖아.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을 풀다 보면은 지금 여기도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단, 등호는이 뭔 뜻이야? 여기에 같다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의 가장 마지막에 항상 쓰여 있을 거예요. 항상 써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등호는 저럴 때만 성립한다. 그 전까지는 니네 선배들은요 산술기하 평균을 그냥 사용만 할 수 있었으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하도 그런 거에 이골이 나니까 학원에서 당연히 산술기하 사용하는 법은 가르치니까요. 이 새끼들 학생들의 이 허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런 문제마다 붙는 조건인데 너네가 맨날 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 저거를 이용해서 함정을 파요. 그래서 갖다가 성립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짓는 그 X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게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주는 이 A랑 B가 서로 같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 알아들었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도 다 등장합니다. 이럴 때 성립한다. 그래서 A가 X가 들어있는 식일 것이고요. B가 X가 들어있는 식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서로 같다라고 나서 방정식을 풀어서 그 X를 해당하는 X를 찾는 문제. 알겠지? 그런 거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고요. 자, 산술기하 평균은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첫 번째. 합의 최소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A랑 B가 서로 역수꼴일 때 사용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크게 이렇게 3번이 있어요. 3개. 그러니까 합의 처수를 구하시오로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무언가 보다, 이건 이제 A랑 B를 계산 못하게 해줘요. 그 A 플러스 B를 계산 못하게 해주고 되게 신기하게 준다. A 플러스 B는 계산 못하게 해주고 A 곱하기 B는 계산할 수 있게 줘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오른쪽에 있는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것의 합의 최소는 얘다. 또는 반대로 A 곱하기 B는 계산 못하게 해주고요. A 플러스 B는 계산 가능하게 해줘서 A 곱하기 B는 뭐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A 곱하기 B의 최대는 뭐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우리가 A랑 B, A 플러스 B 이렇게 가잖아요. A랑 B가 서로 역수꼴인 경우에가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역수꼴인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2루트 A, B의 이 두 개가 루트 속에서 A랑 B랑 서로 곱해지고 있잖아. 그치? 루트 속에서 A, B랑 곱해지고 있는데 서로 역수꼴이잖아? 그럼 뭐가 일어나? 약분이 일어나요. 약분이 꽤 잘 일어나요. 그래서 약분이 돼서 식이 엄청 간단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수꼴인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이거 하고 코시-슈바르트 하면 끝나나? 오케이. 코시-슈바르트요? 내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트라는 사람일 거예요. 슈베르트는 뭔데?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베토벤밖에 모르는데. 왜? 무식해? 내가 무식해요? 아, 방금 그 웃음은 좀 살짝 비웃음이었는데? 아니에요? 살짝 비웃었는데 저거.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1번 A 플러스 A분의 4가 4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래요. 자, 이제 이런 거가 역수꼴이죠. 역수꼴. 문자만 보세요. 문자만. 역수꼴이에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은 A 플러스 A분의 4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4보다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언제든 써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분 해주면은 2 곱하기 2가 되니까 4.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4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끝. 오케이? 자,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잘 봐. 니네가 문제를 풀 때요, 너희들의 그 지금은 1학년이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까먹는 건 말도 안 돼. 그럼 진짜 나한테 죽방 맞는 거고요. 1학년이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까먹어서만 풀었다면 말도 안 되는데, 이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잖아? 그럼 너희들은 이제 문제 풀다가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딱 끝나.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손들고 질문해요. 선생님, 최소를 모르겠어요. A 플러스 4의 최소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산술기하 평균이잖아. 그러면, 아, 산술기야! 하고 곧잘 풀어요. 네. 많이들 까먹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왜냐면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절대부등식을 주로 다루고 있을 때야 너네가 이거를 알겠지만은, 주로 다루지 않을 때는 진짜 어쩌다 한번 나오거든요. 시험 대기 기간 거치면서 진짜 많이 봤나봐야 한 5번? 진짜 많이. 니네 시험 기간 때 문제 엄청 풀잖아요. 시험 기간에. 여기 시험 기간에 문제 엄청 풀어. 긴장해야 돼. 시험 기간에 문제 엄청 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풀면서도 한 5번 만날까? 지금은 이제 지금 말고요.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그러면 그때 이제 산술기하가 그래도 등장을 해요. 등장하는데 까먹어요. 자, 얘 전개하면 1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1이야.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데, 자, 산술기하 평균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얘한테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크거나 같다. 내가 저 밑줄 그은 거에만 산술기하를 쓰면 2 루트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 다만 이제 이 뒤에다가 더하기 2는 그냥 계속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식의 일부분한테 산술기하를 써도 그 식과 그 식 사이에는 크기 관계가 또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약분 더하기냐? 미친놈. 곱하기잖아. 그럼 약분 다 되면서 2 더하기 2가 되니까 4.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2번도 증명 끝. 됐나요? 안 어렵죠? 자, 33번 봅니다. 야, 33번에 1번 볼게요.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의 자,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방금 저 풀고 온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방금 전에 풀고 온 건 최소값이 3대 최소값이 4인 거 맞는지 봐봐 이거지만, 그치? 여기는 최소값을 구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맞는지 구하는 과정이 어차피 최소값은 구하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 전개할게요. 1 더하기 b분의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4. 그러면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5 크거나 같다 2 루트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5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이때 bbaa 약분, 그리고 이거가 4 는 9. 그럼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9. 안 어렵죠? 너 어렵니 이거? 괜찮아? 은우 어디가? 어디가 빨리 어디가? 역수꼴이잖아요. 산술계에 써야죠. 얘가 a고 얘가 b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 루트 a b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소영이 알아들었을까? 네. 자, 그 다음에 넘버 2. 2a 플러스 3b가 12일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고배 최대 구하라는 거죠? 그죠? 2번 경우 고배 최대. 그러면은 여기다가 산술기하 쓰면 돼. 얘랑 얘한테 산술기하를 쓰면 돼요. 2a 플러스 3b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 루트 6ab보다. 그치? 근데 2a 플러스 3b가 이거 지금 산술기하를 쓴 거고요. 근데 2a 플러스 3b가 12래매 12. 여기다가 12 집어넣고 약분해주면 6 작거나 같다 루트 6ab보다. 양변 제곱하면은 6 작거나 같다 ab보다.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6이지. 안 어렵죠? 네. 근데 니네가 이제 이렇게 산술기하를 쓸 때 혹시나 서술형에서 풀 때 있잖아요. 산술기하를 썼으면 그 기퉁에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써줘야 돼요. 나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너희들의 서술형을 채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니네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학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건 감점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심지어 나 따라서 기호를 따라 썼던 애도 감점됐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니네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쁘게 써주도록 해야 돼요. 산술기하를 썼으면은요 안 써도 되는 선생님도 있고 써야 되는 선생님도 있는데 니네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단 산술기하 썼으면 우리가 지금 얘랑 얘한테 산술기하를 쓴 거잖아. 단 드호는 b분의 4a와 a분의 b가 1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걸 딱 적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저 조건을 안 적어서 감점당했던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마음이니까. 알겠어요? 그런 조건은 안 줘요. 네. A랑 B랑 같다 그러면 B 대신에 A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A에 대한 한 문자로 통일해가지고 그 부등식만 풀면 되잖아요. 네. 자, 코시-슈바르츠. 자, 코시 개율이 뭐야? 개 이름이요? 작년에 니네 선배들은 집합 배울 때 드모르간을 보고 개 이름 같다 그랬었는데. 드모르간 법칙 배울 때 드모르간 보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도형에서의 활용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럼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도형에서 활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산술기하 편견은 산술기하 편견 자체가 하나의 타이틀이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코슈르바르츠 부등식은요. 코슈르바르츠 부등식 자체가 하나의 타이틀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저 부등식 자체를 묻는 거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거는 그냥 앞장에 앞쪽에 배치가 될 거예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풀면 돼요. 그냥 여기다 넣어 대입해가지고 풀기만 하면 돼. 근데 도형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코슈르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a제곱 더하기 결론을 적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 증명을 한번 해볼까? 자, 왼쪽에 있는 거 전개해 줄게요. 자, a제곱 x제곱에 플러스 a제곱 y제곱에 플러스 b제곱 x제곱에 플러스 b제곱 y제곱. 자,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전개하면서 왼쪽으로 넘길게요. 전개하면서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2ab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워줄 거 지워주면 a제곱 x제곱 지워주고요. b제곱 y제곱 지워주고요. 순서를 내가 조금 이렇게 잡을게요. a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2ay bx 플러스 b제곱 x제곱. 자, 이렇게 좀 완전 제곱식이네. 맞아요? a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식이고요. a도 실수고 y도 실수고 b도 실수고 x도 실수니까 이것은 실수의 제곱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참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게 항상 참이다라는 거예요. 코슈르바르츠 부등식. 오케이? 자, 코슈르바르츠 부등식은요.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요. 1번만 주거나 오케이? 1번만 주거나 아니면은 2번, 3번을 동시에 줘서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그거는 그냥 대입해서 푸는 쉬운 문제들에서요. 알겠지? 1번만 주거나 2번, 3번을 동시에 줘서 문제를 풀게 만들고요. 도형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도형 문제. 근데 도형 문제를 만들면 난이도가 너무 확 올라가서 조금 이제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도형 문제를 잘 안 내긴 또 해요. 나온 적이 도형이요? 대전에서 수탁에 나왔어요. 근데 세종와서는 못 봤어요. 진짜로. 세종와서는 그냥 너 어디서 이사왔니? 대전? 어디? 가오동? 내가 가오동이었거든. 너 좀 이따 나랑 끝나고 얘기 좀 하자. 고향 친구네. 몇 학년 때 이사 왔어? 몇 학년 때 이사 왔어? 6학년 때 학원 어디 다녔었어? 이보영. 거기 지금 지금은 모르지? 그래요. 이보영이 우리 라이벌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쿨하게 초등은 양보했었지. 근데 우리가 이제 옆에다가 초등관을 차리면서 이보영이 요즘 조금 힘들 텐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4x 플러스 3y의 값을 구하래요. 자, 얘가 이제 2번, 3번 동시에 준 경우인데요. 선생님 앞만 봐도 2번, 3번밖에 안 준 것 같이 보이는데요. 라고. 앞만 봐도 3번밖에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얘가 1번의 형태인데요. 1번의 형태에 이게 2번이잖아요. 2번. 맞아요? x의 개수, 1번에 있는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걔가 2번이라고. 그치?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2번도 받은 거야. 2번을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받은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 저기도 그냥 넣을게요. 그러면 자,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4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이렇게 되죠.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잖아.
그지? 얘는 4고 얘는 25잖아. 그럼 얘는 100이지. 100보다 작거나 같다. 4x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되지. 됐습니까? 응. 자 그러면 지금 제곱이 작다니까 여기 루트 씌우면서 뿔마 사이값이지? 알아? 너 알아? 사이값? x 제곱이 3보다 작다면 x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플러스 루트 3보다 작다가 되는 거 알아? 그럼 요거대로 해주면 4x 플러스 3y가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0보다 플러스 10보다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네.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가? 요즘 가오동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누가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 송효정? 송효정이가 지금 고1인가? 송효정 알아? 송효정 효정 송효정 뭐라고 고1 반갑다 고향 친구 만나서 고1 고향 친구죠. 근데 고1이면 내가 벌써 2017년인가 16년에 거길 떠났으니까 현재 고1이려면 그때 당시에 중1이라는 건데 그치? 나 최영이라는 애가 있었었는데 걔가 지금 고1쯤 됐으려나? 몰라? 아는 애가 뭐야? 아는 애가 누가 있어? 가오동에서 왔었구나. 이보영에 다녔었다. 이보영 수학인가? 있었어. 거기 초등 전문하는데. 그치? 아, 이보영 토킹클럽인가? 아, 거기서 G1230이라고 알아? G1230이랑 연합해가지고 영어 수학 같이 했었잖아. 그 바로 맞은편에 하이탑 학원인가 있고. 응. 아니? 하이탑 학원은 우리한테 안 됐지. 이보영도 우리한테 안 됐어요. 우리 학원이 어딘지 알아? 추측해봐요. 가오동 제일 잘 나갔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구해져 있는데, 얘가 이제 1번 준 거죠, 1번. 그죠? 1번은 준과 동시에 또 뭐도 준 거냐면은, 1번만 딱 준 거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2번을 뽑아낼 수가 있죠.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맞아요? 넣으면 돼.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거 나갔다. 3x 플러스 2y의 제곱. 그럼 이건 13의 제곱이고 해서 풀면 되죠. 안 어렵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부등식에다가 활용시키는 건데 코시우바르츠는 아니에요. 아쉽게도. 아이고야 시브랄? 35번 볼게요. 시브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쉬워라? 코시우바르츠를 부등식에다 적용시켜서 풀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로의 길이가 4 부피가 100 뚜껑 없는 직육면체가 있는데 옆면을 만드는 비용은 야 어떻게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바꾸지 않냐 이 문제를. 자 옆면에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10,000원 밑면을 만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20,000원 이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최소 비용을 하고 싶다는 거죠. 부피 100짜리의 물탱크를 만들고 싶은데 그때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4로 해야 되는데 여기 이걸 줄이면서 저 뒤로 이렇게 길게 만들거나 또 이걸 늘리면서 뒤로 좁게 만드는 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최소 비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라고 할게요. 그럼 부피가 100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 곱하기 x 곱하기 y는 100이에요. 그럼 x 곱하기 y는 25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자, 옆면은요, 1제곱미터당 10,000원이니까 옆 넓이에다가는 곱하기 2를 할 거고요. 밑면은 1제곱미터당 40,000원이니까 20,000원이니까 12만원 아니고 2만원. 2만원이니까 밑면 넓이를 구해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비용이 나오겠죠? 자, 볼게요. 옆면의 넓이는요,
니네 이거 전개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옆면이 2x 더하기 8이죠? 맞나요? 초등학교 나왔지? 설마 몰라? 그죠? 4 2번 x 2번이니까 2x 더하기 8이죠? 저 새끼 저거 이제한 거 같은 눈치인데 저거. 자, 여기가 y니까 그 여기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얘 곱하기 얘죠. 얘 곱하기 얘가 옆넓이에요. 그러니까 2xy 더하기 8y가 옆넓이인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1 하면 단위가 10,000원이 되면서 옆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생기죠. 그죠? 1만을 곱하면.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밑넓이는 4x인데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밑면은 이제 제곱미터당 20,000원이 드니까 여기 이 밑넓이에다 곱하기 2를 하면은 밑면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생겨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여기 이 xy가 아까 25도라고 구했으니까 이거 전개해주면 50 더하기 8y 더하기 8x가 돼. 그치? 이게 이제 저 벽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고 얘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니까 산술기하 쓰면 되겠다. 그쵸? 50 상상도 못했냐 설마? 상상도 못하진 않았겠죠? 그죠? 50 더하기 이 새끼들 상상도 못한 것 같은 느낌인데 2루트 8y 곱하기 8x 해주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은 는 50 더하기 8 밖으로 나오니까 16 루트 xy. 근데 xy가 25니까 루트 xy는 5고 그 여기 80 되나요? 80 더하기니까 130만 원이 최소 비용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절대부등식 끝났고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함수도 합니다.